오늘은 시장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제한된 수익으로 손실 관리만 원칙에 맞게 지키면 꾸준한 수익이 가능한 일부 전문가와 증권사, 외국인들만의 전유물인 옵션 속에서 이 딜레마의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락 추세를 보이며 2.7달러까지 하락한 천연가스 가격이 1개월 후 5.2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은 몇 %나 될까요? 이미 급격한 가격 반등을 보였고 추세도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아주 희박할 겁니다. 올해 2월 해당 옵션을 채팅방에 공유했고 만기가 되는 시점에 행사가 5.2달러에 도달하지 못하여 원화로 28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죠. 이처럼 도달 가능성이 희박한 옵션들을 찾아 여러 시장에 분산하여 보험을 판매한다면 누구나 높은 확률로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 수 있을 겁니다. 높은 확률로 수익이 발생하는 건 알겠는데 만에 하나 전쟁이 터지거나 국제정치로 인한 이해관계로 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겨 천연가스 가격이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5.2달러 수준까지 급등하면 판매한 보험에서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시장에 분산하여 보험을 팔고 보험을 판매할 때 받은 보험료 일부로 재보험에 가입해 손실을 사전에 제한하거나 최소화하는 작업을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크루드 오일 가격을 예로 들어 보험을 재보험에 가입해 판매했을 때 손익 변화를 실제 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단 영역을 보면 체크박스에 체크된 옵션들의 만기 손익과 손익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옵션 매도는 보험 판매자이며 옵션 매수는 보험 가입자입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 선물을 대상으로 4개의 보험을 판매했고 손실을 해지하고자 재보험으로 2개의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하단 영역을 보면 현재 재보험에 가입해 판매한 보험에서 총 320달러, 원화로 42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크루드 오일 가격 차트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콜옵션 매도는 보험 판매자이며 시장 가격이 만기가 되는 시점에 특정 가격 이상으로 상승하지 못하면 보험료만큼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풋옵션 매도자 또한 보험 판매자이며 시장 가격이 만기가 되는 시점에 특정 가격 이하로 하락하지 못하면 보험료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죠. 반대로 콜옵션 매수자는 보험 가입자이며 시장 가격이 만기가 되는 시점에 특정 가격 이상으로 상승하면 상승한 만큼 수익이 발생합니다. 풋옵션 매수자 또한 보험 가입자이며 시장 가격이 만기가 되는 시점에 특정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하락한 만큼 수익이 발생하죠. 2023년 1월 14일 크루드 오일 선물 가격은 약 72달러입니다. 크루드 오일 가격이 1월 14일부터 2월 14일까지 약 1개월 동안 98달러 이상 상승하거나 52달러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행사가 98 콜옵션 2계약 그리고 행사가 52 풋옵션 2계약을 각각 매도하여 보험을 판매합니다. 만약 만기일까지 지정한 범위 내 크루드 오일 가격이 등락을 보인다면 보험 판매자인 옵션 매도자는 총 57만원의 수익을 얻게 되죠. 하지만 만기 이전에 크루드 오일 선물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거나 하락해 범위를 넘어선다면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손실을 미리 제한하고 최소화하고자 추가로 콜옵션과 풋옵션을 재보험에 가입해 각각 2계약씩 총 4계약을 추가로 매수 매도합니다. 이렇게 포지션을 구축하면 수익이 57만원에서 46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지만 최대 수익은 176만원으로 증가하게 되죠. 또한 행사가 범위 안에서 등락하는 동안 가입한 보험에서 수익이 발생해 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손실 또한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크루드 오일 선물 가격이 만기가 되는 시점에 85달러에서 65달러 사이에 등락을 하면 최소 수익 46만원의 수익으로 발생하게 되고 98달러에서 85달러 사이까지 상승하거나 65달러에서 52달러 사이까지 하락하면 판매한 보험과 가입한 보험 모두 수익이 발생해 176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만기가 되는 시점에 98달러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52달러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범위를 벗어난 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크루드 오일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거나 상승하여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 범위 안에 있을 때 포지션을 조기 청산해 사전의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보험을 판매한 크루드 오일 옵션 포지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을 재보험에 가입한 시점으로부터 크루드 오일 가격이 등락을 보이며 78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만기일까지 등락을 보여 보유계약에서 320달러, 원화로 총 42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죠. 만약 앞으로 가격이 급등이나 급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포지션을 조기 청산해 42만원으로 수익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선물 가격을 예로 든 설명을 듣다 보면 이러한 의문점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시장 가격이 천천히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가입한 재보험으로
손실을 제한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리 재보험에 가입해 보험을 팔았다 하더라도 보험을 판매한 직후 시장 가격이 급등이나 급락을 한다면 판매한 보험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 말이죠. 보험을 판매한 직후 거래 대상이 되는 선물 가격이 급락이나 급등을 하면 가입한 재보험에서 손실을 제대로 제한할 수 있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천연가스 선물을 대상으로 비슷한 방식의 보험을 재보험에 가입해 판매했습니다. 1월 17일 가입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2월 26일 만기가 되는 시점에 2.9달러에서 1.9달러 사이 등락을 보이면 최소 수익 90만원이 수익으로 발생하게 되고 3.5달러에서 2.9달러 사이 또는 1.9달러에서 1.4달러 사이까지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판매한 보험과 가입한 보험 모두에서 수익이 발생해 2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죠. 만약 만기가 되는 시점에 3.5달러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1.4달러 이하로 하락하면 범위를 벗어난 만큼 손실이 발생합니다. 1월 17일 재보험에 가입해 보험을 판매한 직후 천연가스 가격이 2.5달러에서 2.1달러로 2일 연속 11% 이상 급락을 합니다. 가격이 급락하여 판매한 풋옵션 매도 계약에서 430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지만 재보험으로 가입한 풋옵션 매수 계약에서 300달러 수익이 발생해 손실을 상쇄하게 되죠. 판매한 콜옵션 매도 계약에서도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하락하여 380달러의 수익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총합 250달러, 원화로 32만원의 평가 수익으로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천연가스 가격은 추세에 편승해 최대 수익 구간인 1.6달러 수준까지 하락했고 총 930달러, 원화로 12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죠. 만기 손익 그래프를 보아도 최대 수익 구간에 도달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대 수익 구간을 벗어나 추가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포지션을 조기 청산해 120만원으로 수익을 확정 지을 수 있죠. 이처럼 옵션은 머리 아프게 고민하며 시장의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하락 추세를 보이며 2.7달러까지 하락한 천연가스 가격이 1개월 후 5달러 이상 상승할 가능성은 5%도 채 되지 않을 겁니다. 실제 증권사 통계에서도 전체 옵션의 약 76.5%가 만기일에 가치 없이 소멸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죠. 무작위로 아무 옵션이나 선택해 매도해도 평균 76.5%의 승률이라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점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높은 확률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면 모두가 옵션 사업으로 큰 돈을 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옵션 사업도 치킨집 프랜차이즈 사업도 모두 마찬가지로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만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탄탄한 재무 및 회계관리와 적절한 비용 처리 등 전반적인 운영 원칙과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되죠.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사업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옵션 또한 금융시장에서 고객을 선별하여 보험을 판매하거나 가입해 이윤을 창출해내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률이 높은 매매 전략뿐만 아니라 자금관리, 위험관리 등 탄탄한 운영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하죠. 이번에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옵션 사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기틀이 되는 자금관리와 위험관리 운용 전략이 무엇이고 어떤 수학적 오류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알고 있어도 손실만을 보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운영 전략을 배워보기에 앞서 아주 간단한 수학적 개념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매매자가 있고 총 자산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매매자가 과도한 매매 비중으로 포지션을 진입해 총 자산의 마이너스 50%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원금 100만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플러스 50%의 수익률을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률의 2배인 100%를 수익률로 올려야 원금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매매 비중을 크게 가져가게 되면 한 번 발생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발생시켜야 하는 수익의 수준은 손실의 수준보다 훨씬 더 커야 손실을 만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기하 평균으로 인한 손익의 비대칭 현상은 손실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1.01%의 수익률만 올리면 원금이 회복되지만 마이너스 3% 손실이 발생한 경우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3.09%를 마이너스 10% 손실이 발생한 경우 11.11%를 마이너스 30% 손실이 발생한 경우 42%를 마이너스 50% 손실이 발생한 경우 100%를 90%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려 남아있는 금액의 9배인 900%를 수익률로 올려야 원금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자산이 1000만원일 때 마이너스 1%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남은 990만원으로 10만원
10만원을 회복하기 위해 1% 수준의 수익률을 올리면 원금이 회복되지만 50%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남은 500만원으로 500만원을 회복하기 위해 100%의 수익률을 올려야 원금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매매 비중이 작아 손실 규모가 작을 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매 비중이 커 손실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은커녕 원금 회복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같은 조건에서 손실보다 수익이 더 큰 매매를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매매자가 첫 번째 거래에서 30% 수익이 발생했다가 두 번째 거래에서 마이너스 20% 손실이 발생했다면 4%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B 매매자가 첫 번째 거래에서 20% 수익이 발생했다가 두 번째 거래에서 마이너스 10%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익률이 30%에서 20%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8%의 수익률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손익의 변동성 감소만으로 수익이 4%에서 8%로 약 2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손익의 변동폭을 늘려보겠습니다. A 매매자가 첫 번째 거래에서 60% 수익이 발생했다가 두 번째 거래에서 40%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손실률보다 수익률이 20%나 높으니 수익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마이너스 4%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B 매매자가 첫 번째 거래에서 6% 수익이 발생했다가 두 번째 거래에서 4%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손실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1.8%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매매 비중이 높은 매매를 하거나 변동성이 높은 매매를 하여 손익의 변동폭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리 수익률이 손실률보다 높은 매매를 지속한다 해도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보다 장기간 꾸준히 관리 가능한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예시를 통해 아무리 우위가 있는 매매 기법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린다 해도 손익의 변동성이 높아지면 기하 평균으로 인한 손익의 비대칭성 때문에 결국 파산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매매자가 우위 있는 거래를 지속한다고 했을 때 총 자산의 몇 %를 투입해야 절대 파산하지 않고 가장 빠르게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켈리의 법칙이라는 공식을 통해 산출해낼 수 있습니다. 켈리의 공식은 이미 수많은 천재 수학자들을 통해 검증된 공식이며 실제 워렌 버핏을 비롯한 수많은 성공한 투자자와 트레이더들이 자신의 자금 관리에 적용시켜 성공함으로써 실제 매매에서도 수없이 검증된 법칙이기도 합니다. 켈리의 공식에 대해 알아보기 전 재미있는 사회 실험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61명의 실험 참여자들에게 각각 $25씩을 지급하고 60% 확률로 앞면이 나오는 동전 던지기 게임에 베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전의 앞면을 맞추어 게임에서 이기게 되면 베팅 금액의 2배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뒷면이 나와 틀리면 베팅 금액 전액을 잃게 되는 게임이었죠. 게임에서 최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250였다고 합니다. 실험 참여자 중 과연 몇 명이나 최대 금액인 $250를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승률이 60%나 되는 우위가 있는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28%의 참여자가 파산을 하였고 나머지 72%의 평균 보유액은 $9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중 최대 수익금에 도달한 참여자는 21%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죠. 승률 60%나 되는 우위가 있는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3명 중 1명이 파산을 했단 말이 됩니다. 61명 중 18명의 참여자는 한 번 동전 던지기 게임에 올인을 했고 3분의 2의 참여자는 어떤 판에서는 확률이 40%밖에 되지 않는 뒷면에 돈을 걸었다고 하죠.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처럼 투자나 매매에서도 어떻게 자금관리 운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면 아무리 우위가 있는 거래를 지속한다 해도 단순히 감에만 의존하거나 감정적인 매매로 인해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구기관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처럼 앞면이 나올 확률 60%, 수익금과 손실금이 같아 손익비가 1인 게임이 있다면 켈리의 공식에 대입하여 최적의 베팅 금액을 산출해낼 수 있습니다. 켈리의 공식에 대입해 본다면 최적의 베팅 금액은 총 자산의 20%를 베팅하는 것이 최적의 베팅 금액이 됩니다. 이와 같은 베팅 방식으로 게임을 지속하여 복리로 자금을 운용하게 되면 절대 파산하지 않고 가장 빠르게 최대 수익에 도달할 수 있게 되죠. 방금 설명드린 연구 결과는 켈리의 법칙을 소개할 때 많이 사용되는 실제 연구 사례입니다.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옵션 사업 또한 체계적인 자금관리 전략을 정립하지 않고 높은 승률에만 의존하여 자금을 운용하게 된다면 아무리 우위가 있는 거래를 지속한다 해도
자산은 점차 줄어들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과적으로 100% 파산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지금의 수익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불안하거나 초조한 감정을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이는 체계적인 자금관리 운영 전략을 정립하지 못하여 장기적으로 자신의 매매 전략이나 사업 방식이 꾸준한 수익을 벌어다 줄 수 있을 거라는 스스로의 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적절한 자금관리 운영 전략만 뒷받침되어 있어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매매를 지속할 수 있으며 최소한 돈을 잃지 않은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투자나 매매에 있어 자금관리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래 방법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복리 수익률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우위가 있는 거래 방법인지 아닌지를 먼저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우위가 있는 거래 방법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는 일관된 매매 방식으로 매매를 기록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적 승률과 손익비를 산출하여 켈리의 공식에 대입해 보아야 하죠. 먼저 켈리의 공식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매매자의 총 자산은 1000만원입니다. 54% 확률로 수익이 발생하는 어떤 특별한 매매 기법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매매를 성공하면 1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매매를 실패하면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보죠. 이러한 거래를 지속한다고 했을 때 총 자산의 몇 %를 투입해야 절대 파산하지 않고 가장 빠르게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지 켈리의 공식에 대입해 산출해 보겠습니다. 켈리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승률 54%, 평균 수익 100만원, 평균 손실 100만원인 거래를 켈리의 공식에 대입해 본다면 최적의 매매 비중은 총 자산의 8%가 됩니다. 평균 수익이나 평균 손실 대신 평균 수익률이나 평균 손실률을 대입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 즉 이와 같은 매매를 반복한다고 했을 때 총 자산의 20%를 지속해서 투입한다면 절대 파산하지 않고 가장 빠르게 복리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켈리의 공식에 대입해 산출된 최적의 매매 베팅 금액에서 단 1%라도 매매 비중을 높인다면 결국 장기적으로 파산을 하게 되죠. 옵션 사업은 특별한 매매 기법 없이도 상품의 손익 구조와 특성만으로 시장에서 높은 승률이라는 일관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단지 손절을 통한 손실 제한을 함으로써 위험 관리만 철저히 해주면 되죠. 예를 들어 보험 한 계약을 판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수적으로 산정하여 승률은 70%, 수익은 보험료 100만원, 손실은 2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보험을 5가지 종목에 각각 양쪽으로 보험을 팔아 포지션을 구축했다고 해보죠. 보시는 것처럼 5가지 종목에 분산하여 양쪽으로 보험을 팔아 포지션을 구축하면 1회 진입 시 콜옵션 매도 5계약, 풋옵션 매도 5계약으로 총 10계약을 매도 진입하게 됩니다. 시장 가격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한쪽 포지션은 무조건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계약은 수익으로 청산되겠죠. 무작위로 매도한 옵션 매도 포지션의 승률이 통산 76.5%이지만 보수적으로 승률을 40%로 내려잡아 나머지 5계약 중 2계약은 수익, 3계약은 손실로 청산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최대 수익은 옵션 프리미엄으로 제한되고 최대 손실은 옵션 프리미엄이 3배가 되면 청산하는 원칙을 적용해 보죠. 다시 말해 계약당 손익이 수익일 때 100만원, 손실일 때 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전체 전략의 평균 승률은 70%, 평균 수익 100만원, 평균 손실 200만원, 손익비 0.5로 켈리의 공식에 대입해 본다면 최적의 매매 비중은 10%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총 자산의 10%를 매매 비중으로 정했을 때 절대 파산하지 않고 꾸준히 복리 수익을 쌓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남은 기간 동안 5가지 종목에 승률이 70% 이상 되는 옵션을 선택해 총 자산의 10%를 분산하여 순차적으로 분할 진입하면 포지션을 구축하는 초기 단계에 단기 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 수익이 쌓이게 되고 수익을 확보한 상태로 관리 범위 내에서 손절을 통한 비용 처리를 하며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근 7개월 동안 수강생 교육방에 공유된 전략의 통계적 승률과 손익비를 산출해 보면 승률은 80%, 손익비는 1.49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죠. 옵션 매도 전략은 기본적으로 분산 포트폴리오 운영 방식으로 지속적인 편입과 청산을 반복하며 포지션을 운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승률과 평균 손익을 월간 기간으로 평가하게 되고 이는 기간이 지날수록 승률과 손익비 모두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여기에 더해 추세에 편승하여 전략을 구축하거나 여러 보조 지표를 참고하여 승률을 높이고 손실 확률을 낮추는 작업을 한다면
좀 더 우위 있는 거래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옵션을 통한 보험 사업은 월 평균 3에서 5%의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률이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본 결과 꾸준히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월 3에서 5% 수익률은 단기적으로 수십에서 수백 %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이고 큰 수익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매매자가 옵션 사업으로 매월 5%의 복리 수익률을 꾸준히 쌓아나갈 수 있다면 투자 원금은 1년 후 9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누적 수익률은 80%에 육박하게 됩니다. 만약 수익금을 재투자하지 않고 단위로 5%의 수익률을 목표로 사업을 운용해 나간다면 매달 25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죠. 복리로 운영을 하다 1년 뒤 원금이 9천만 원이 되었을 때부터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250만 원이었던 현금 흐름은 427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복리 운영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면 원금은 18배 증가해 9억 3천만 원이 되고 약 4,4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생기게 되죠. 여기에 보험을 재보험에 가입하거나 좀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매 비중을 낮춘다면 수익률은 낮아지겠지만 그만큼 누적 수익 곡선은 완만한 상승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 월 목표 수익률을 10%로 설정할 수도 2%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5천만 원으로 월 2% 수익률만 꾸준히 유지해도 매달 12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생기고 연 27%라는 수익률을 달성하게 되죠.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은 26%라는 점을 감안하면 월 2%로 연 27%의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것도 엄청난 투자 수익률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8개월간 수강생 교육방에 공유한 포지션의 월 평균 수익률은 3.75%였으며 누적 수익률은 29.9%로 누적 수익은 1,490만 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으로 매달 211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옵션 프리미엄이 3배 상승하면 손절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위험을 통제해 자금 관리가 가능하겠지만 보험의 특성상 9.11 테러 같은 경제 이슈나 코로나 사태 같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시장 변수로 인해 시장 가격이 20% 넘는 가격으로 갭 상승하거나 하락하게 되면 손 쓸 틈도 없이 손실을 통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 말이죠. 이처럼 예상치 못한 급격한 변동성은 10년에서 15년에 한 번 정도 찾아오며 이 또한 보험 사업을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과거 코로나 사태 당시 원유 수요가 급감하고 여러 경제 이슈가 겹치며 크루드 오일 선물 가격이 단 하루 만에 갭으로 20% 넘는 하락을 보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갭 하락은 상품 선물 시장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가격 변동 중 하나로 기록될 만큼 엄청난 가격 변동이었죠. 이때 옵션 가격은 다음날 장이 열리며 손 쓸 틈도 없이 4배에서 크게는 30배 가까운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때 5천만 원으로 옵션 사업을 운영하던 매매자가 월간 목표 수익률을 5%로 잡았다면 그 금액은 250만 원이 될 겁니다. 250만 원을 오일, 농산물, 골드, 통화, 천연가스 등 5가지 섹터에 분산하여 각각 50만 원을 배분하고 이 또한 순차적으로 5회 분할 진입하면 1회 진입 시 10만 원의 보험을 판매한 게 되겠죠. 이때 크루드 오일 가격이 갭으로 급락했던 것처럼 시장 가격이 20% 넘는 갭으로 등락을 보였다면 25만 원이었던 옵션 프리미엄은 6배에서 30배 사이 정도의 급등을 하게 되고 보수적으로 반영해 30배 손실이 적용된다면 총 자산의 15%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평소 3에서 5% 수익 범위 내에서 편입과 청산을 통해 관리해 오던 자산 관리에 갑자기 마이너스 15%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손실은 사업을 재정비한 후 3에서 5% 사이의 수익률을 3에서 5개월 정도만 유지해도 복구 가능한 수준이며 만약 보험을 판매하는 것과 동시에 재보험에 가입한 종목이었다면 손실은 이보다 더 적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수십 년에 한 번 발생하는 최악의 조건을 대입해 보아도 적절한 자금 관리와 위험 관리를 통한 운영 전략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면 안정적으로 보험 사업을 통한 꾸준한 수익이 유지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체가 건강하고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 해도 근로소득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연봉을 벌어들이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조차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사업이나 투자로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꿔놓으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 또한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꿔놓으려는 노력을 미리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찾아오는 미래에 비참한 삶은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옵션 사업은 자본소득, 사업소득 두 가지 속성 모두를 가지고 있어 근로소득으로 벌어들일 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대안으로 가장 적합한 선택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3인 가구 기준
월 500만원이면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인 가구라면 월 250만원이면 하고 싶은 취미 생활하며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죠. 만약 일을 하지 않아도 이러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경제적 자유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예금 이자는 꾸준히 상승해 현재 한 3에서 4% 정도 됩니다. 주식 배당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은 한 평균 6% 정도 된다고 하죠. 4% 예금이라면 월 500만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 17억 5천만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만약 주식이나 부동산 공부를 해서 수익률을 6%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 예금 이자로 500만원을 만들기 위해 필요했던 자금은 17억 5천만원에서 11억 7천만원까지 낮아지게 되죠. 다시 말해 수익률 2% 차이가 5억 원이라는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익률 2%를 높일 수 있는 지식이 있다면 약 5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앞으로 미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면서 예금 이자가 4%에서 3%로 줄어들게 되면 매달 5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필요했던 17억 5천만 원은 23억 3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2%로 내려가면 35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1%대 초저금리로 내려가면 7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죠. 금리가 낮아질수록 경제적 자유는 멀어지게 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지식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옵션 사업을 제대로 배워 월 3%의 복리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을 쌓게 된다면 연 43%의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고 5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필요했던 17억 5천만 원을 1억 2천만 원까지 줄일 수 있게 되어 16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이 4% 복리로 매달 300만원씩 적금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17억 5천만원을 모으기까지 28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3%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1억 2천만원만 모으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28년이라는 시간을 3년으로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상 온 국민이 주식 투자와 코인 투자에 이처럼 큰 관심을 가졌던 적은 없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식 투자 인구는 1,440만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 인구 2,881만 명의 절반을 차지하고 코인 투자 인구 또한 630만 명을 이미 넘어섰다고 하죠.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 청년 취업 연령이 31세라고 합니다. 평균 퇴직 연령은 49세라고 하죠. 젊은 청년은 취업 후 30대 중반, 결혼 정년기까지 4에서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월급 300만 원으로 서울 경기도권 평균 아파트값 12억 원을 모아야 하고 은퇴 준비를 하는 40대 직장인들은 5에서 10년 동안 평균 노후자금 11억 4천만 원을 모아야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 구조적 문제로 근로 기간은 줄어들었는데 필요로 하는 목표 금액은 이전보다 더 올라버렸기 때문에 단기간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고 원치 않았던 엄청난 리스크에 자신을 내던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2에서 5%라는 수익률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리 우위가 있는 매매 기법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린다 해도 단기간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매매 비중을 높이거나 변동성이 높은 매매를 지속한다면 필연적으로 기업 평균으로 인한 손익의 비대칭성 함정 때문에 결국 파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러한 사회적 구조와 투자 수요가 맞물려 95% 이상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만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내 집 마련이나 노후 자금을 목표로 하는 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비교해본다면 단기간 수십에서 수백 %의 수익률을 목표로 투기적 매매를 하는 것과 산술적으로 위험을 통제하며 관리 가능한 수준 내에서 만들어내는 월 2에서 5%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옵션 사업 중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답은 이미 나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꾸준한 현금 흐름만이 목표라면 그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내용이 머릿속에서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은 자본주의에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증이 생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옵션이 정확히 어떤 상품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래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수적인 거 전부 다 걷어내고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옵션 완전 정복 1시간 강의와 옵션 사업 거래 방법 30분 강의로 제작해 두었습니다. 두 개 강의 모두 무료 시청할 수 있으며 지금 당장 시청할 수 있도록 영상 하단 댓글 또는 더보기란에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경제적 자유를 향해 걸어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옵션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 구독 클릭하시면 유용한 정보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직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